Black box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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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네, 현재 시간 2025년 4월 19일 오후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디영좀의 곁다리 코너, 어디영좀의 타르타르 소스, 어디영좀의 에피타이저, 치킨가스와 어디영좀의 디저트 방송 큐레이븐 6번째 에피소드 출발합니다. 생각보다 오프닝 멘트를 항상 준비를 하는군요. 네, 저는 큐레이븐의 호스트, 네, 어디영좀의 앰버서더 이근이고요. 네, 함께할 빌바오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빌바오입니다. 네, 오늘도 큐레이븐 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예. 굉장히 즐겁고요. 뭐 근황 토크를 많이 나눠서 사실 앞에서 이 뒤에 하는 오프닝이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뒤에 하는 오프닝이 불리하긴 하지만 뭐 네. 그래도 여건에서 한번 해봐야겠죠. 뭐 네. 30분 정도 하면 돼요, 원래. 그렇죠. 예,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기도 네, 하고 네. 원체. 예.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럼 바로 오늘 큐레이븐 왜 만들었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본 영화 청문회 특집입니다. 오늘은 물론 모든 그동안 큐레이븐 5번의 기획이 다 이제 저 말고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은 없었는데 네. 오늘만큼은 정말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극단적인 지점들을 조금 부각시키는 그렇죠.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대척점에 뚠님이 계시는 건데. 네, 또님이 녹음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제가 어설프게 한번 또 야당 역할을.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재밌는데 추천드립니다. 야당 반응이 좋더라고요. 야당 네, 재밌습니다. 확실히 제작사가 기본 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야당 제작사가 이 서울의 봄 만든 제작사인데 확실히 기본을 해주는 제작사여서 서울의 봄 대단한 영화죠. 네, 남산의 부장들도 만들었고 내란수계를 막은 영화라고 저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썰로는 지금 그 유경수 암살 사건 영화를 기획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현대사 맛있죠. 네.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 아예 제작사 대표가. 그렇죠. 현대사. 자기는 현대사의 모든 파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총정리 내가 한번 하겠다. 네네. 그래서 YS의 하나회 해체 이런 것도 좀 다뤄보고 싶다고 그것도 하시고. 기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극단에 있는 일본 영화에 대해서 좀 극단의 그 지향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일본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만큼 또 나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많죠? 많죠. 생각보다? 많으니까 일본 영화가 흥행이 안 되겠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일본 영화 뭐가 그렇게 재밌고 뭐가 그렇게 좀 그렇지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근데 이분님은 입장이 어때요? 저는 옹호론자인가요? 비판론자인가요? 저는 그냥 회색 분자예요. 그러면은 어떤 점은 좋기도 하고 그럼에도 어떤 점은 좀 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오늘 심판 보려고 했던 건데. 네네. 그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한 3선이나 수비 센터백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대항군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일본 영화를 저희가 이제 본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그 일본 영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 영화가 아예 인기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본 영화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서. 그죠. 한국 영화가 일본 영화 많이 흉내내기도 하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 많았죠. 극장판 일본 영화로 치면 사실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성기기도 해요. 그 귀멸의 칼날이 코로나 때 200만을 넘으면서 이제 확 올라오더니 슬램덩크 450만, 스즈메 500만, 그리고 지금 진격의 거인도 메가박스에서만 단독 개봉하는데 70만이 넘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 영화 자체는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왜 실사 영화가 인기가 없을까?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가 많죠. 스즈메 문단속, 슬램덩크, 너의 이름은 많은데 왜 일본 실사 영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일본 영화 문보성에서 집중해야 될
방송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일본의 뭐 큰 제작사인 도호 뭐 이런 쪽도 그 네. 일본 영화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 동력동에 집 옥자 쓰는 그 로고가 나오잖아요. 예. 동옥이라고. 그게 네네. 일본 영화사 도호라는 곳인데 어허.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CGV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로? 영화사예요. 도호도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도호 잘 들어.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가 어떻게 소개되게 되었냐. 사실 정식으로 소개된 거는 DJ 정부 때죠. 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작품들이 공식적으로 소개가 됐죠. 영화제에 출품한 작품들 위주로. 뭐 기타노 다케시 감독 영화라든지 뭐 소나티네. 뭐. 소나티네, 하나비, 뭐 이런 철도원. 철도원, 뭐 러브레터. 러브레터. 그 러브레터 철도원이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일본 영화들이 조금씩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일본 문화를 개방하지 않았던 이유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조폭류가 한창 나올 때여서 네네. 약간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각광받았던 그쵸. 얼핏한 기억이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일본이 워낙 문화적으로 네. 우수하다는 인식이 그때는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문화를 다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문화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치, 그동안 그치. 막아왔다가 이제 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일본께 재미가 없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가 이때 쉬리를 시작으로 해서 좀 블록버스터도 만들어지고 영화계가 쫙 올라오는 시점이었어서 일본 영화 생각보다 일본 영화 생각보다 세지 않네. 이제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더 재밌는 것 같다 일단. 네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뭐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일본 영화가 뭐 박스오피스나 어떤 흥행에서 크게 재미를 본 작품은 많이 없어요. 예, 주로 뭐 로맨스물이나 물론 작품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러브레터, 뭐 냉혈사. 예, 냉혈사? 냉혈사는 뭐죠? 냉정과 열정사. 아, 냉혈사. 그것도 뭐 예, 엄청난 또 인기 반향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잘 된 게 뭐 최근에 그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로맨스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0 몇 년 만에 100만이 넘은 일본 실사 영화거든요. 그래요? 예, 거의 뭐 10대 관객들이 뭐 미친 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바타 2편이 네. 막 1등, 2등 슬램덩크랑 같이 1등, 2등 하고 있을 때 6등 밑에서 한 10주간 있었어. 그동안.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예.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시한부고 네. 여자 주인공이 매일매일 기억이 리셋되는. 아.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10대 관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뭐 이런. 네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본 공포 영화가 또 인기가 많았죠. 링이라든지 뭐 주온이라든지 네. 해서 그런 일본 신명물들이 네네. 좀 인기가 많았었고 또 일본 침몰이 90만 가까이 오. 예, 모았었죠. 그쵸, 그때. 일본 침몰하면 짜릿하거든요. 네. 네네. 아, 맛있죠 일본 침몰. 예, 그 일본이 무너진다라는 카피만 봐도 야, 그것 때문에 흥행이 또 나름 잘 됐던. 예. 실제로 뭐 내용이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일본이 무너진다잖아. 그것도 일본 손으로. 그렇죠. 그 그것 때문에 후지산 대폭발 슛 같은 뭐 네. 신칸센 대탈선 네. 슛 같은 그렇죠. 그런 감성이죠. 예. 그리고 데스노트 1편도 실사 버전은 흥행이 잘 됐고요. 최근에 그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괴물이 50만이 넘었어요. 이거는 이제 장기 상영을 해서 50만이 넘은 케이스라 히로까지 감독 일본에서 만든 작품 중에서는 흥행이 가장 잘된. 고레다 선생님의 영화는 그래도 많이들 알지 않나요? 이제 많이 아는데 보통 이제 예술 영화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게 10만을 넘으면 대박. 뭐 5만을 넘으면 뭐 그렇죠. 그냥 상업 영화로 치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넘은 그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영화관을 자주 안 가는 사람도 영화관에 가서 일본 영화를 볼 정도가 되는 작품은 아직 없다는 거죠.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일본 영화들 수입하는 회사들도 아예 뭐 VOD를 생각하거나 OTT 단독 공급을 생각하면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정팬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흥행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20년 동안 소개가 됐는데 한 6, 7편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많이는 없는 거죠. 예.
애니메이션 극장판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소개되는 편수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 영화라는 거를 장르로 표현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워낙 장르가 편수가 많으니까. 많은데. 예. 한국 영화를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세부 장르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소개되는 편수가 적고 또 소개되는 영화들의 그 결이 있다 보니까 네네. 장르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잘된 작품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한국 영화를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고 네. 뭐 그러면서도 할리우드 영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영화들만 봐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일본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그쵸. 봐왔던 게 그런 거라. 원래 외부인들은 딱 그런 어떤 캐릭터를 잡아서 기억을 하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부산행도 있지만 홍상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둘은 완전 결이 다른데. 결이 다르죠. 네, 외국에서 볼 때는 부산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 외국에서도 그거를 또 그 향유하는 집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부산행을 보는 정도면 그래도 좀 대중 영화를 보시는 분들일 테고 음. 홍상수 영화를 본다는 거는 그쪽 나라에서 어느 정도 영화를 좀 심취해서 보시는 분들일 그쵸. 테니까. 외국인인데 홍상수 영화를 봤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보는 것처럼 맞아. 예, 영화제로 유명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 영화를 보고 있는지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예,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저는 같다. 약간 외롭게 느꼈거든요. 예, 일본 저도- 영화 나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네네. 같은 사람은 일단 제 주변은 없었어요. 예, 예, 왜냐면 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네네. 아는 영화를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 나누는 사람만의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준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련함,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이제 긍정 부정이 좀 결이 좀 어느 정도 수렴은 해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련함이나 좀 일상감 같은 게 좋다. 이제 보고 있으면 좀 긴장감이 풀어진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결말을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줘서 좋다. 예,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거는 약간 그 멜로- 예, 학교 로맨스 학원물 멜로물 한정이긴 하겠죠. 그쪽 느낌이 네네. 나네요. 네. 근데 이제 과장된 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런 거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울부짖는 장면. 사자오를 토하죠 마지막에. 네, 꼭 울부짖어. 네. 그런 게 그리고 영어권 유저들은 일단 시작이 너무 느리다. 예. 그리고 캐릭 본격적인 템포에 올라서는데. 네네 너무 여유롭다. 예. 그쵸. 그리고 허세도 좀 느껴진다. 허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실적인 캐릭터나 줄거리가 좀 없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연기의 과장성도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캐스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의 경우에는 일본 영화는 캐릭터에 적합한 배우를 쓰지 않고 잘생긴 배우를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몰입이 안 된다. 그런 거는 뭐 한국 영화에도 있는. 예, 그게 사실은 제가 이게 한국 영화, 일본 영화를 비교하는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긁어온 건데 한국 영화는 얼굴이 좀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생긴 사람을 캐스팅한 게 아니라 그 배역에 맞는 사람을 캐스팅을 하는데 일본 영화는 그냥 좀 멀쩡한 배우들을 억지로 꾸겨서 맞추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완전 다르게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는 너무 규범적이다, 모럴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예,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그 규칙 안에서만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다. 공식이 좀 있다. 예, 근데 일본은 표현 수위나 어떤 그 영상들이 좀 솔직하고 좀 날 것 그대로의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도 좀 충격이 있고 자극이 있어서 좋다. 네. 그리고 뭐 시골, 마을, 산, 바다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런 한국 영화는 주로 뭐 도심 풍경이 많긴 하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로 약간 좀 빽빽한 느낌이 있어서 뭐 범죄 영화들이. 도시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면 홍콩 영화를 많이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또 밀도가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일본 분들의 생각을 어떤지도 좀 가져와 봤는데 결말이 너무 구구절절하다. 일본 영화가. 예, 그래서 여운을 느낄 새를 주지 않는다. 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정의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음.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너무 몰입시킨다. 음. 그러니까 전혀 감동적인 상황이 아닌데 뭐 캐릭터나 음악이 벌써 감동을 해 있어. 아 그래 감동을 좀 그 우겨넣는 느낌을 네.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점이 좀 억지스러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어떤 뭐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글을 또 가져왔는데 카메라가 역동성이 부족하다. 일본 영화가. 네.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다른 뭐 한국 영화나 외국 그쵸. 영화들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써서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에 비해서 카트수가 많죠 한국 예, 영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카메라가 정지돼 있고 어... 배우가 반복적으로 클로즈업이 되기 때문에 아, 클로즈업 많아. 너 예. 맞아. 너무 많아. 영화의 세계가 좀 좁아 보인다. 이런 평가를 또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이 아니네.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하셨다는 게 네. 신기하더라고요. 카트 막 쪼개고 막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네네. 이래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러면서 네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좀 현란함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졸아요 제가 일본. 좀 정적인 감이 네. 있고 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게 돈 문제라. 아, 네. 다 돈이지 뭐.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예. 그렇죠. 뭐 저희도 돈 있으면 뭐 여기다 다 카메라 설치하고 막 방음벽 깔고 영상도 찍고 마이크 마이크도 찍고 막, 뭐 예. 하고 뭐 게스트 누르고 하죠. 뭐 다 돈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일본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각자가 보기에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매니아 시장이 분명히 아. 있긴 하거든요. 네. 예. 저부터요? 뭐 아무나 뭐 먼저 말씀해 주시면. 뭐 저는 그 예. 반응 인터넷 반응 그거 있잖아요. 네. 공감하는 바가 되게 많았는데 예. 일단은 스케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항상.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다루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 장점이자 단점. 예, 등장인물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그쵸. 등장인물 안에서의 어떤 미묘한 그 감정 묘사 이런 거가 많지. 그러니까 서사가 착착착착 쌓여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정보량이 빵빵 쏟아지고 아 그래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냥 딱 이런 이해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감정에 동화되도록 뭔가 강요받는 느낌 아,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아요. 또 막 보면은 그래서 표정 막 오래 찍고 막 클로즈업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막 풍경 많이 찍고 이런 게 물론 알겠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컷 넘어가야 되지 않아 근데 안 넘어가 이런 게 좀 많죠. 그러니까 한 몇 초의 장면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걸 몇 그렇죠. 분으로 늘려서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거나. 한국 영화에서는 대사 한 줄로 탁 쳐버릴 거를 아니면 표정 한 방으로 표정 한 0점 몇 초 보여주고 끝낼 거를 이제 한 3초 보여주고 뭐 4초 보여주고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영화가 좀 서서히 늘어지는 감이. 예 정보량이 있죠. 많이 부족하죠. 예. 예. 그러면 또 러닝 타임은 그렇게 웬만하면 또 길어 또. 그렇죠. 거의 뭐 2시간 그런 예. 식으로 2시간을 그러니까 꾸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 스타일로 편집했으면 한 1분 1시간 반도 나오겠다 그렇죠. 사실 싶은데 이제 2시간 넘게 하고. 사실 일본 영화랑 비슷한 느낌의 우리나라 영화를 생각해 보면 홍상수 영화를 그나마 좀 일본 느낌이라고 생각을 그건 좀 한다고 치면 진행이 느리니까. 홍상수 감독 러닝 타임이 100분이 넘는 영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영화는 뭐 실종도 사실 2시간이 넘고 예. 괴물도 2시간이 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선을 좀 오래 끈다는 게 예. 물론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드라이브 미치는데. 마이카가 되게 아, 그건 또 3시간. 인기 많잖아요. 예. 드라이브 마이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공감과 어떤 위로를 전달할 영화여서 위에는 되지만 사실 그냥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만 집중하면 사실 1시간 50분 정도도 충분히 아.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충분히 느끼면서 쭉 이제 감정에 젖어들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길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어떨까요? 고속도로 타면 되는데 국도 탄다.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 국도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그거랑 조금 좀 이제- 달라요? 예. 근데 뭐 드라이브 마이카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들이 조금 이제 그런 구석구석 다 돌아보면서 가느라 네, 그런 게. 지점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좀 큰 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일본 영화 분도 있고.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밀도가 너무 낮다. 전반적으로 그게 연기든 서사든 뭐 편집이든 뭐 카메라든 뭐든 이제 상영 시간 대비 낮은 밀도. 그래서 떨어지는 긴장감. 그래서 수면 이렇게. 왜냐하면 또 일본 영화를 제가 돈 주고 가서 극장에서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집에서 보는데 그럼 약간 나른한 자세에서 보기 마련인데 그 나른한 자세를 정확하게
잠으로 이어주는 아, 네 그런 오 이게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안 그래 커지게 되는. 영화도 이제 영화 늘어지면 바로 잠에 들 기세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아 진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가는 거죠 바로. 일본 영화가 진짜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약간 네. 봄바람처럼 살랑살랑거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컨디션 안 좋은 상태에서 보러 갔다. 아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음.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 중에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가 네네 있었는데 졸았죠.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일본 영화에 팬층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내면을 깊게 달아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좀 너무 스케일 큰 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예. 또 소소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네. 또 그 장르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음.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또 예. 한편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 시면을 보는 그런 과정을 꼭 영화를 보면서 해야 되나? 아 그냥 혼자 명상하면 되지? 명상하거나 아. 산책하거나 여행 가거나 아.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매체의 정확한 그런 쓰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이건 일본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네. 일본 영화 그 산업 환경과도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일본 영화 자체도 음. 일본 극장가도 애니메이션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만큼의 실사가 자극을 못 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튼 게 아닐까. 아 어차피 따라가봤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화려한 상상력을 펼칠 수는 없으니까. 실사로는 그렇게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도- 더 좀 여유를 주자. 이런 아. 컨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드라마가 좀 역동적인 지점들도 있잖아요. 실종처럼. 뭐 실종. 예, 어떤 국가 자체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느낌. 네. 거기에서 오는 약간 장르적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실종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느껴졌다고요? 근데 많이 그래도 좀 동적인 편 아닌가요? 아. 그래도 그 장르 중에서는. 아니죠. 저였다면은 이제 또 경찰과의 어떤 그런 비리가 또 나오고 뭐. 아, 그 정도까지 가야. 그럼 알고 춤추는 보니까 대전사선 봐야지. 그럴 예. 알고 보니까 막 테루미가 그 뭐 경찰의 어떤 뒷돈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음모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가야 이제 이야기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그쵸. 있다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좀 그 아무래도 표현 수위가 거칠다 보니까 조금 뒤틀린 느낌을 즐겨 보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뒤틀린 느낌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일본 영화가 조금 폭력이나 아. 어떤 섹스를 다룰 때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그 한 발 더 가죠. 예. 뭐 실종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런 그 SM 같은 네, 것도 훨씬 예, 더 노골적으로 예, 표현을 예, 하고 예, 예. 살인이나 이런 것도 공포나 이런 것도 네, 네, 네. 훨씬 더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편이어서 또 그런 지점들은 한국 영화에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그 것 같기도 폭력과 그 섹스 관련 이게 이제 적은 돈 들이고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카체이싱을 해. 돈 많이 들죠? 뭐 총격전을 해. 돈 많이 들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하니까. 근데 그 적은 자원 안에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는 뭐 섹스, 로맨스 뭐 아니면 뭐 간단한 주먹 다짐 정도 이런 뭐 칼로 찌르고 이런 거긴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장르를 보여줄 거면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는 아. 일본 영화가 좀 끌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조금 약간 일본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저렇게 생각을 하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실종을 계속 예를 들게 되는데 실종이라 치면 꼭 굳이 그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그 마무리까지 다 보여준다거나. 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 예. 근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실 우리가 등장인물의 표정만 봐도 아 이 사람이 그거를 그럼. 즐기고 있구나를 이해하는데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 요소들을 더 보여주니까 예. 그런 지점들이 또 사람을 열광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한국 문화와 또 비슷한 지점도 아유 있어서. 예, 있죠. 예, 있죠, 뭐 눈치 있죠. 많이 보고 네 맞아요. 예, 좀 어떤 평범함에 대한 강요도 좀 센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염증이 있는 부분을 더 심한, 그러니까 더 약간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본 눈치 보고 뭐 무난한 거 다
강요하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일본이 좀 더 높은 수준을 좀 가잖아요. 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기 싫은 걸 더 세게 봐야 되니까 더 싫은 그런 느낌? 그 괴물에서도 보면은 왜 막 교장 선생님이 뭐 학부모 불러놓고 막 불쾌하고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장면 나왔던 것 같은데 불편하게 하는 불편하잖아요. 그 근데 상황들. 그 한국 사람은 뭐 어떤 장면 보면 딱 알잖아. 근데 한국 사람은 무릎까지는 안 꿇잖아. 거기는 막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러니까 아씨 PTSD 막 이런 느낌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는 보통 표현 수위를 막 그렇게까지 세게 안 가는데 네. 물론 뭐 한국도 독립 영화는 조금 더 세게 뭐, 가는 편도 뭐, 있는데 있죠. 일본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라고 하는 그런 실사 영화들이 더 그런 표현을 하니까 네, 네,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서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뭐 스윙걸즈라든지 아니면 뭐 워터보이즈 유쾌한 영화도 많죠. 유쾌한 영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물론 뭐 우리나라 일본 영화는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빅토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 예. 그 영화가 약간 일본 영화 감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있죠, 들거든요. 있죠. 우당탕탕 예. 성장물. 네. 그래서 흥행은 못했지만 팬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성을 또 네네. 워낙 또 좋아하는. 네. 그래서 약간 내 영화 같은 그 그쵸, 노래도 그쵸. 이제 뭐 공감할 수 있는 예, 얘기가 노래도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구나 생각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불렀지만 내 노래처럼 느껴지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영화가 오히려 그런 내면이나 그런 일상의 단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내 곁에 있는 영화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또 성장 소년 소녀들이 느끼는 그 거기서 감정들은 사실 소년 소녀 때 느끼는 감정은 소년들도 사실 자기 이야기 같아서 좋아하고 다 큰 성인들도 저거 어릴 때 내가 저랬지 느낌으로도 좋아하고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공감이 많이 되긴 하죠.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렇게 10대들이 막 희망차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 뺑뺑이나 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잘 뭐 없지. 최근에 라켓 소년단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라켓 소년단이 좀 특별했던 거고 맨날 입시 뭐 선의의 뭐 경쟁, 약한 영웅 클래스 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실 안에 폭력성 아니면 네. 입시의 폭력성을 다루는 뭐 작품들이 너무 촉법소년, 많아서 그다음에 막 인간 중독 저기 뭐지? 인간 수업, 인간 수업 예. 이런 거. 네. 막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그 학교물들이 각박해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애들 막 죽이고 막. 예, 물론 뭐 일본도 크로우즈 제로 같은 영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학교를 배경으로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크로우즈로 뭐 저기 친구들끼리 사냥하고 뭐지? 그 패싸움하는 영화여서 약간 약한 영웅스러운 구석이 있죠. 그것도 나름 학교끼리 막 싸우고 말고 이런 영화라서. 일본 영화 중에 그 배틀로얄? 배틀로얄. 저희 청소년 때 유행했던. 그런... 배틀로얄도 있었고. 네네. 좀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희망적인 청춘물이 많이 하죠. 없어가지고 예.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일본은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채워지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나마 10대 고등학생 때가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좀 자유분방한 마지막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20대 얘기가 별로 미디어에 없는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어른이 되면서 이제 뭔가 표백되는 게 네네. 일본 사회가 더 세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대학이나 대학 이후의 상황을 영화화하는 작품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스물 같은.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성인들이 얘기죠. 우리나라는 스물 이후가 뭔가 청춘에 꼽히는 시절인데 그렇죠. 예. 일본은 고등학생 때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대칭해서 볼 수 있겠네. 학업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보다 약하고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도 있죠. 근데 있죠. 약간 극단적인 문화 있긴 하죠. 우리나라보다 좀 더하는 그런 그렇죠. 뭐 사무라이 문화 같은 거. 그렇죠. 좀 무기 사용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칼 친숙하고 피 튀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전쟁에 어떻게든 뭐 가담을 많이 한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군사 국가여서 개전을 많이 했지. 네. 거기에서 오는 또 트라우마라던가 뭐 이후에 파생되는 삶도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일본이 전쟁 영화를 연출할 사이즈를 많이는 못 만들지만 그 전쟁의 상처에 관한 영화는 많이 나오긴 하니까. 뭐 잘못 나가서 피해자인 척하는 영화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그때 생긴 공포들로 인해서 뭐 후세의 저주가 내려가지고 그 마을의 저주를 푸는 공포 영화도 있고 예. 그런 영화도 있군요. 네. 또 나름 거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리 가까워서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우악스럽긴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되니까 더 싫은 그런 거 아시죠?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네. 서양 문화권에서는 바짝 안 다가오는 감성인데 한국 사람 저거 뭔 말인지 아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당해봤으니까. 예. 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그냥 앓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정말 우리한테도 공감이 되는지까지 아니까. 예. 또 다른 해외 사람들이 즐기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피말리는 느낌. 그쵸. 예.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사실은 뭐 이렇게 사전에 나누긴 했지만 네.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영화를 좀 칭찬을 그래도 좀 해보자면 칭찬할 거 많죠. 네. 일단 복선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일본 예, 영화는. 예. 좀 사소한 요소들까지도 다 어떤 작품의 한 요소로 녹여내는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스윙걸즈라는 작품을 극장에서 다시 봤는데 네네.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피아노를 갑자기 하나 사거든요. 근데 뭐 피아노를 왜 굳이 사지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공연에서 또 잘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나중에 중요한 장면에서 쓰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넣고 그 요소를 어떻게든 뭐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을 해주니까 아 이게 이래서 됐구나 뭐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찾아 맞추는 예. 그런 퍼즐 맞추는 그런 그렇죠. 재미. 저게 왜 저게 나왔지? 아 저래서 저랬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영화가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장치 하나하나 다 어떻게 약간의 상징을 좀 넣지 않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뭐 알죠? 뭐 복선 숨겼다가 요거였네, 요거네. 하면서 와 해석하는 재미. 그 재미를 주는 게 사실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쵸. 그런 영화들이 사실 인기죠. 왜냐면 내가 참여할 공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내가 여기서 맞춰가지고 영화가 불친절하게 했던 부분을 내가 맞춰서 완벽하게 해석본을 내놓는 게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구한 재미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그런 게 많은 게 진짜 좋은 영화이냐는 좀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떤 주류가 그런 분위기가 주류가 되다 보니까 네. 뭐 다양성도 부족한 것 같고 뭐 특히 뭐 빌바오님 같은 경우는 좀 동적인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상호작용이 좀 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진짜 쥐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야 그것도 뭐 재밌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사이드 메뉴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좀 있고. 정작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그 영화가 하고 하자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그쵸. 메인 요리라고 주로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흐릿하고 이렇게 뭐 짜맞추는 거는 또 열심히 해놨고 이러면은 그럼 뭐냐 이 생각.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네네네. 그렇죠. 일본 주객, 영화 주객전도의 그런 느낌이 느낌? 있죠. 예. 또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이야기 짜는 것도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네.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잘 만든 일본 영화는 그거를 잘 엮는데 반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뭐 매듭도 못 짓고 뭐 그냥 사소한 거에 집착하다 끝나버리니까 운만 띄우고 끝나는 느낌이 네네. 들 때도 있죠.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 있으면 좀 이게 뭔가 해소라도 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텐데 그냥 찝찝하게 끝나버리면 기분만 울적해져.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잘 맞추면서도 그 메시지가 좋았던 거는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괴물은 좋더라고요. 괴물이 각본이 그래도 쫀쫀하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또. 그 각본가 보니 그러면서도, 역량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하고 예. 싶은 말도 정확하게 있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 짜맞추는 재미도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장단점을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일본 영화를 평가하는 평 중에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좀 뭔가 세상 일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좋다. 근데 그것도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긴 하잖아요. 네네. 예, 뭐
좀 여유롭고 뭔가 좀 일상의 어떤 한 구석을 보여줘서 조금 쉴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일본 영화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 여름방학 같은 네네 그런 이미지. 기쿠지로의 여름 이런 스타일 아, 그런 거. 네, 그런 스타일 또 일본의 여름이라는 게 좀 더 특별하게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쵸 실제로는 한국보다 더 덥던데. 근데 이제 일본의 여름을 뭔가 표현한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좀 있죠. 네 근데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아 너무 그래요.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좀 뭐라 할까. 너무 그러니까 소소한 이야기의 예 반복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좀 동어반복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저렇게 절절매고 슬퍼할 일인가. 아,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세상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한데. 그리고 저런다고 더 약간 저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문제의 본 근원을 좀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쵸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데만 집중하는 것도 뭐 물론 필요한 자세지만 그게만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분명히 이거는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원천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일본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최근에 그 심은경 씨가 나왔던 신문 기자 이 정도 말고는 최근에 거의 맞아요. 없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종도 굉장히 많이 건드린 건데 결국에는 딱 이제 가장 본질을 타격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인물에 집중하게 만들지 네네. 이거를 이제 내버려두는 이 사람들의 삶이 내버려두게 되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타격을 안 하잖아요. 네, 구조적 성찰이 없다 보니까 딱 어느 지점에만 머무르게 되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치면 약간 트루먼 쇼 같은 어. 그러니까 어떤 스튜디오 안에 딱 갇혀 있는 느낌이 네,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문제가 파장 바깥으로 세상으로 연결되고 나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그리고 뭐 느낌을 지금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건 물론 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넘겨짚는 건데 코난 명탐정 코난도 네. 지금 계속 그 코난을 코난을 만들었던 그 검은 조직 네. 그게 실체를 밝히지 않고 지금 계속 애니메이션을 끌고 오고 있잖아요. 맥거픈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문화에서 좀 탄생한 게 아닌가. 이 코난을 성장시킨 배경에 분명히 거대한 흑막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밝혀야 어찌됐든 코난이 끝날 텐데 아. 그거를 밝히지 않는 건 결국 시스템을 타격하지 못하는 그 일본 컨텐츠의 어떤 특성에서 좀 기인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저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세상을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행동할 게 있으면 행동하자. 물론 그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사실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실제 삶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뭔가를 해보자 이런 쪽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일본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비판도 잘 세게 안 하고 또 비판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또 더더욱 없으니까 깝깝하기만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 생각 저는 또 하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그래도 좀 그 사회 고발물이 꽤 많잖아요. 많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많아. 또 그거에 또 울림을 많이 사람들이 받고 네. 또 거기에 같이 분노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국 관객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발산하는 문화 자체가 컨텐츠에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은 그런 문화가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엔 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 뭐 이제 무라니시를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뭐 아무튼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나라다 보니 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나라에 좀 성과 관련된 어떤 현실 담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영상화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또 국가적 특성에 맞춰서 가는 건데 아무래도 한국은 조금 이제 폐쇄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그래도 핑크 영화 시장도 좀 있고 해서 좀 그 남녀의 섹스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밀레니엄이라고 세상이 바뀐답시고 성냥팔이 소년 그때 뭐 처녀들의 저녁 식사 뭐 이런 걸로 해서 성담론이 조금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들어간 느낌이라 성 관련 영화가 많이 없죠 또. 네. 맞아요. 그게 너무 거세된 느낌이 있어서 그 반작용 때문에 일본 컨텐츠가 더 좀
그런 점은 좋게 보인다. 그런 점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거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제작되기도 하고 AV가 아니어도 예. 상업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성과 관련된 한국 영화 되게 보기 어렵네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최근에 없죠. 거의 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만든 영화는 거의 뭐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이후로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어떤 자극적인 영화에 배드신을 끼워 넣을 뭐 뿐이지.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다큐식의 영화도 거의 없고 요새는. 예. 예전에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장애인들의 성 욕구를 도와주는 섹스 볼런티어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그냥 성담론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그렇죠. 느낌. 그런 거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도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신장된 건 좋으나 뭐 인권이 신장됐다고 해서 담론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영화가 정치적인 담론을 많이 다루는 게 뭐 저기 서울의 봄처럼 실제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습니다만 저가 이제 그런 성향을 좋아해서 그런 영화들을 좀 보다 보면 느끼는 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정의구현 오락을 그쵸. 추구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이게 현실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어찌됐든 상업 영화로 제작이 되는 네네네,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주장하는 것이 그냥 진짜로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자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권선징악이 주는 그 쾌감 자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대충 범죄나 뭐 비리 같은 거를 소재로만 다루는 느낌이 드는 상업 영화도 많죠. 한국 영화 그렇죠.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막 끌고 나가고 악인들이 결국 잘 되고 이런 영화가 많이 없잖아요. 또. 네.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장르적인 소모로도 좀 그 추구가 될 뿐이지 네, 실제와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범죄도시 예. 시리즈가 딱 그런 거죠. 네, 정의 구현을 사실 그런 오락적인 요소로만 쓰는 거지 뭐, 네. 그게 뭐 어떤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뜨거움으로 연결되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영화를 얘기하다 보니 한국 영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예.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렇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비교하는 김에 또 일본 애니메이션하고도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일본 영화를 좀 비판하려고 애니메이션을 끌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인기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은 막 2,300만씩 하는데 맞아. 실사 영화는 뭐 10만도 못 넘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일 텐데 애니메이션은 잘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일본 컨텐츠 자체에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왜 실사 영화만 인기가 없을까 이런 점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만화와 실사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근데 일본은 너무 만화적이라서 실사까지 그건 좀 그게 또 좀 그거는 이제 그 진격의 거인 실사판 예. 그거 저는 손도 안 댈 거고 앞으로도 안 볼 건데 근데 유튜브 영상만 봤거든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속에서 충분히 다 구현이 된 것을 왜 또 수면 위로 올릴까 굳이 그런 거죠. 예. 그냥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니메이션대로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그거 많이 하죠. 그리고 되게 어색해. 맞아요. 못 보겠어 좀. 그러니까 그 만화적인 상상력을 현실로 마주했을 때 그 이질감이 좀 힘들죠, 사실은. 네, 그 이질감이 분명히, 그러니까 만화로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 상상력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실사로 드러나는 순간 저게 말이 되나라는 필터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 필터를 고려 안 하고 어쨌든 이건 애니메이션에서 온 거니까 실사에서 그래도 돼 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일본 문화 같은데 네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만화가 성공했으니까 만화에서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다 받아들여질 거라는 좀 착각이 있지 않나.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일본 영화는 일본 작품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뭐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이라든지 드래곤볼 에볼루션 같은 작품이 완전히 원피스는 그래도 좀 성공을 한 편이어서 그러니까 그 감성만 가져오면 성공할 거라는 그 안일함 때문에 실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꾸면 되겠다 이런 네네. 뭐 디즈니도 엄한 실사화했다가 욕 많이 먹는 것처럼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파격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더 수위가 세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훨씬 더 상상력의 구현이 더 깊은데
네. 그거를 현실로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니 안 맞죠. 더 이질감이 들 수밖에 예, 없는 예, 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가 갖는 힘이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 못한 애니메이션이 그 화려함, 상상력 이런 게 강점이라면 실사 영화는 그걸 못 따라가는 대신에 현실에 착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울림을 더 줄 수 있는 게 또 현실에 착 붙어서 그걸 묘사하는데 최대한 힘을 쓰면 거기서 오는 어떤 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저거 그냥 만화지, 예. 애니메이션이지, 그림이지라고 생각하니까 보고 나서 딱히 여운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그래 그냥 한편의 어떤 유희였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사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건 못하지만 현실에 착 붙어서 그거를 최대한 현실처럼 만들어내는 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관객 입장에서 거기서 또 주는 뭔가 울림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아예 그러니까 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를 흉내만 내면 뭐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관객들도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가짜의 세계다라는 인식이 덕후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흥행이 되는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거나 그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업은 실사 영화들이 흥행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또 관객들이 현실성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필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덕후들도 심지어 우리 이거 가짜 세계인 거 알거든? 그래도 좋아.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좋아하는구나. 그걸 그대로 실사로 입어오자. 이렇게 만드니까 그걸 실사로 접했을 때 그쵸. 어머!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만화로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예. 그래서 더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본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는 사실 약간 그냥 상업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몬스터스 멀티 유저로 해가지고 이 IP의 팬은 모든 플랫폼에 모든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모든 형태의 제작된 영상 그걸 다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작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드니까 조금 예. 고민의 깊이가 예. 얕게 보이는 예.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근데 뭐 뮤지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실사 영화도 있고. 진짜요? 네, 뮤지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오우, 그 진격의 거인 데스노트도 되게 뭐 실사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면 아무래도 뭐 돈 문제가 또 있겠죠.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영화 평균 제작비가 2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래요. 상업 영화가 일본이. 상업 영화인데 20억밖에 안 되는. 예, 그리고 드라마도 회당 2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회당 2천만 원 정도에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뭐 요새 뭐 폭삭 소가수다 그게 16부작인데 500억 원 들었다고 하니까. 맞아. 거의 뭐 10배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제작 규모가 다르니까 더 훨씬 더 표현하는 방법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배우들도 우리나라는 아이돌들한테도 굉장히 혹독하게 연기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어제 아이돌 출신 배우라고 해서 발연기 느낌이 나는 거는 정말 옛날 아이돌. 그렇죠. 들이 연기 시작할 때 정도 말고. 네, 요새는 뭐 아이돌들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고 오니까 맞아. 이질감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느닷없이 데뷔해서 바로 주연으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연기력의 어색함이 좀 있지 않냐. 그런 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 연예계가 우리나라 연예계에 비해서 트레이닝의 어떤 강도가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제작사의 입김이 높고 특정 기획사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그 특정 기획사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필모그래피를 쉽게 쌓을 수 있는. 연예인들이 또 기획사에서 월급 받고 이런. 네네. 그리고 감독들도 연출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실종 그 가타야마 신조 감독님도 거의 이제 스태프를 최소화해서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영화라고 치면 촬영이라고 하면 촬영 감독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촬영 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카메라도 진짜 한 대로 찍은 거고.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더 오히려 제작에 조금 퀄리티가 낮아 보이지 않나. 근데 그만큼 근데 또 저기 실사 영화까지 가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그만큼 다양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화판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컨텐츠 전반을 보면은 일본 컨텐츠 시장이 되게 풍부하고 폭이 풍부하죠. 넓잖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나쁘게만 볼 거 아니라 그냥 일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뭐 문제가 아 그렇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실사 영화가 어필이 안 될까 이제. 왜냐면 일본 컨텐츠 자체로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실사 영화만 떼놓고 보면 인상적으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만큼은 없다 보니까.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영화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예 뭐 제작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 이제 뭐 요새 조금 시도가 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같은 논리로 한국 컨텐츠 시장이 약하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냥 특성인 거지. 특성이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또 실사 영화 쪽에는 시장이 더 크니까 영화제도 주로 실사 영화를 위주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면은 실사 영화가 사실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한 카테고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박스 오피스만 놓고 보면 충분히 내수나 어떤 해외 수익으로도 애니메이션만으로도 채워질 수 있지만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놓고 보면 실사 영화를 결국 만들어야 더 뭐 맞습니다.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 지점에서 이제 일본 언론 그 영화계 쪽들이 조금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제 2010년대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장르적으로도 올라오고 영화제에서 막 상도 받고. 물론 일본 전체 영화제에서만 놓고 보면 일본이 더 상을 많이 받긴 했는데 예. 뭐 기생충도 황금 종려상을 받았지만 사실 그 전에 받은 영화는 일본 영화거든요. 뭐 일본이 히로카즈 감독 우리나라보다- 영화가 황금 네. 종려상을 받았는데 아카데미 아직 없잖아요. 아카데미 없죠. 아카데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어 영화상만 있고 예. 본 작품상이 없기 네. 때문에 거기서 좀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패러사이트 미만 잡이라고 네. 표현하기 좀 네. 그렇지만 좀 깜짝 놀랐겠죠 일본 예. 애들이.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그래도 인구가 꽤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국가이면서도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어떤 민감하지 않은 어떤 일본 경제의 특징이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추면 경제 규모가 짜그러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빨리빨리 맞춰 낼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는 편인데 일본은 사실 뭐 일본의 어떤 수준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규모가 만들어지는 국가여서 그냥 이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은 기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우위에 있는 그 컨텐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음. 사실 애니메이션만 놓고 보면 거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부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전체 세계 영화계를 놓고 보면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크긴 하죠. 그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 중에서도 소니 픽처스는 일본 거니까 사실은. 예.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파트만 놓고 보면 뭐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어서 뭐 이제 넷플릭스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니도 아예 애니메이션 파트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국제 배급을 하고 하니까 사실 애니메이션만 놓고 봐도 충분히 어떤 극장에 관련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실사 영화에 대한 고민을 그만큼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사 영화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라는 어떤 절실함이 아직 없는 거고 절실함이 없는데 절실해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다양한 게 좋으니까요. 예. 예. 사실. 미안해요. 거의 다 와가지고 기획 의도를 부정해 버리면. 예, 다양한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청문회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에 잘 만든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부각이 안 되고 뭐 그런 점이 뭐 사실 일본 영화 청문회라고 했지만 뭐 일본에서 영화를 청문회, 잘 만드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청문 대상에 출석 안 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님 청문회였나요 오늘?
아 오늘 그쵸 한번 오늘 사실 거세게 한번 해보려고. 빌바오님과 띠오님의 어떤 케미를 기대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네. 또 많이 언급해 드리는 게 또 네네. 뭐 아쉬워서. 그리고 각자가 좀 볼만한 일본 영화 추천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제가 좋을 것 추천을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저 일본 영화 많이 봤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에 취향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만들다 보니까 주기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죠. 보고 있긴 했더라. 그런 의미에서 뭐.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안 보는 사람이 저는 추천이라 좀 애매한데 명구스럽지만 해보자면 라쇼몽 저는 근데 이건 그래도 좀 유명한 영화여서 이거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재밌어요.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이 영화에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바꾸기 네네. 물 아까 아까 실종편에서 얘기했는데 그쪽의 원형 같은 그런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성이 사실 그 괴물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물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원형 같은 느낌이라. 또 이 구조가 또 라스트 듀얼에서도 또 반복되기도 하고. 라스트 듀얼도 사실 라쇼명의 후속작이라고 예. 봐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준 작품이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안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네. 뭐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라쇼몽은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볼만할 필요, 볼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걸까요? 그 평양냉면 태초의 평양냉면 국물이 이런 맛일까? 뭐 이런 그런 거에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이거는 뭐 방송에서는 안 다뤘는데, 그러니까 저 일본 영화 중에 그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특이한 거, 뭐 새로운 시도 이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공감하는데 이게 딱 이 작품이 거기에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특별한 영화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느낌의 좀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찍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고 그게 좀비물이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인지 영화 찍는 과정인지 막 아사모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그거잖아요. 이거는 보셨구나. 못 봤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본 척을 잘하네. 아니 워낙 이거 상징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의 자질은 실제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 말씀드렸는데. 형식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어떤 퍼포먼스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작품은 되게 신선해서 되게 재밌게 봤고. 또 메타 영화를 제가 좀 좋아해요. 영화 만드는 영화 이야기 되게 좋아요. 파벨만스나 저 뭐냐 저거. 그들이 사는 세상. 그것도 그거죠. 한국 드라마긴 한데. 송혜교 현빈 사귀는 거. 네. 실제로도 사귀고 그죠? 그 뭐지? 있는데. 일본 영화인가요? 아니 그 위플래시 감독 만든 샤젤 감독이 만든 거. 바빌론. 예, 맞습니다. 요새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죠. 예, 어쨌든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생소한 영화인데 우드잡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스윙걸즈랑 워터보이즈를 만든 야구치 시노부 감독님의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VOD로만 소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가서 봤어요. 이 영화가 입시에 실패한 고3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본인 얘기군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친하고도 헤어지고 뭔가 막막해하다가 우연히 그 임업 알바 그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업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무를 하는 내용인데 되게 이것도 성장극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고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일본 특유의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이어서 그 기생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슈메타니 쇼타라고. 그분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그래서 가볍게 볼만하다.
전체 관람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웃고 싶고 뭔가 좀 따뜻한 걸 보고 싶을 때 좀 아, 추천드리고 그래요. 싶은. 저는 일본 영화 중에 이런 웃기고 이런 거는 저 좋아해요. 예. 네. 저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극장 개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어. 극장에서 한번 더 볼라 했더니 어. 그래서 영화제 감상으로만 만족했던. 네. 근데 제가 또 얘기를 계속 쭉 해보니까 일본 영화 전체를 싫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일본 영화라는 게 장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뭐 다양한 작품이 많은데, 제가 성향상 안 좋아하는 작품이 약간 그런 감성이 마이너한 요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이너 할 수 있어 좀 일부분. 꽁한 영화. 그런 거는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예, 그쵸. 결국엔 공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이렇게 웃기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이 또 웃기려면 밑도 끝도 없이 웃기는 거 또 잘하니까. 일본의 또 어떤 개그 수준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네네. 예. 여기는 뭐 막 나가도 나름의 웃음 타율을 좀 보장을 해주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네. 약간 그런 건가요? 저기 뭐죠? 핸섬 가이즈랑 비슷하나요? 핸섬 가이즈보다는 그냥 더 좀 휴먼 코미디스럽죠. 좀더 핸섬 휴먼 가이즈는 약간 좀 도발적 소동극에 가깝다면. 사실 뭐 일부 신체 훼손을 웃기게 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신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일본 특유의 약간 홀딱 벗는 문화 있잖아요. 남자들 홀딱 벗고 일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긴 해요, 영화가. 있죠. 근데 그게 뭐 선정적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른 그 일본 사람들만의 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사람과 다른 그쪽 흥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마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더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영화가 좀 더 그런 약간 남자스러움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 자토이치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거구나. 오. 자토이치 마지막에 약간 약간 뮤지컬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 있거든요. 안 먹고는 또. 네. 네, 자토이치. 근데 기타노 다케시 영화만큼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기타로 다케시는 또 좋아합니다. 저는. 유쾌하니까 그래도. 유쾌하기도 하고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예. 예. 우울해야 또 유쾌함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희극인들이 갖고 있는 성질 같기도 해요. 맞아. 예. 충분히 우울하기 때문에 유쾌함이 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네네. 그냥 유쾌 이런 그런 조증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예.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나름 또 좀 새롭게 인식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청문회를 좀 잘 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빌바오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근데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뚜님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다는. 여운이 청문 짙어지고. 대상이 나오지 않는. 그쵸.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같기도 하고 등장해야 될 사람이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뭐 이런 비슷하지 않나. 어설픈 여야 의원들끼리만 싸우고. 네네. 예. 적당 주인공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또 인생 모든 것이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게 또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저도 얘기를 해보면서 뭐 일본 영화 그 동안에 관람했던 것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저의 어떤 취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일본 영화들도 아직까지는 무서운 존재이긴 하다. 뭐 우리나라 실사 영화가 더 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어떤 문화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맘먹고 실사 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영화가 이걸 당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너무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미안한데 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시죠. 예. 저기 일본 영화랑 미국 영화를 비교해 보면 뭐 사실 그것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네. 저는 근데 미국 실화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들을 거의 뭐 안 빼놓고 본다고 그러니까 걸리면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선호를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재밌냐고 생각할 때 미국은 일단 나라 자체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사회적 다양성도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래서 저게 실화인가 싶은데 진짜 실화구나 싶은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되게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실화만 담아도 되게 이야기 자체가 되게 빡빡한 정보량도 많고 희한한 전개도 나오고 저런 케이스가 있네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저가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이.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자체의 스케일도 크면서 쫀쫀함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갖추고 있는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일본 영화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작고 또 서사도 쫀쫀하지 않고 이래서 그 반대측에 있는 게 미국 실화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문득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 네. 이렇게 또 우방국 영화에 대한 칭송으로 예,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친일보단 친미가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친일보다. 네. 메이크 아메리카. 네. 아가인. 예. 그쵸. 오늘 큐레이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올 것을 오늘 약속드리면서 너무 알찼습니다. 예. 예. 또 너무 재밌는 좋았습니다. 기획으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큐레이븐도 뭔가 많이 지적인 들어주시고 대화 이런 느낌? 예, 네. 거의 뭐 영화를 안 들어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맞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엔 사실 큐레이븐 더 기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또 구성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예, 또 곁다리가 맛있어야 사실 백반집이 밑반찬이 맛있어야 이제 본 맞아요. 요리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설렁탕집에 석박지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냉면집도 수정과 맛있어야 또 계속 냉면에 오니까. 수정가요. 찬 거요. 예, 그래요? 예, 뭐 그런 느낌. 몰랐는데 어디가 그렇게 막. 한식집이었나요? 한식집도 수정과가 맛있어야. 제가 갔던 어떤 한식집이 이게 끝나고 수정과를 주시더라고요. 상견례한데. 상견례 한 대였나? 아무튼. 근데 수정과가 나온 한식은 그거죠 대부분. 그 한정식집. 네네, 한정식집. 그죠. 네, 그것도 또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런 느낌의 방송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